길 지나가다 보면은요 막 90도로 인사해요. 형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해갖고 그래 그래 하면서 막 되게 막 밝게 인사하고 되게 친구들이랑 잘 이제 지내고 막 이런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내가 내 다른 친구한테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얘네가 경찰서에 있다는 거야. 그 친구를 필두로 해서 경찰서에 갔대. 그래갖고 웬 경찰서 이러니까 지금은 요새는 많이 없는데 지금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길 지나다니다 보면요 그냥 그 마트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마트 말고 뭐랄까 지금 우리 맞은편에 있는 해성마트 같은 데 있죠. 약간 그런 마트? 그런 마트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얘가 새벽에 이렇게 길을 친구들이랑 가고 있는데 마트가 이렇게 철창살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친구 중에 그 후배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이제 약간 이제 친구들끼리니까 막 욕을 하면서 욕은 제가 안 할게요. 엄청 막 목마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야 우리 저기 가갖고 저기 훔쳐올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야. 그래갖고 뭐 훔쳐 에바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저씨 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또 이러면 또 이제 남자들 자존심 상하거든. 그래서 진짜 얘가 그 무슨 근처에 있는 그 벽돌 같은 걸 어떻게 해갖고 그걸 철창을 부셔갖고 들어가서 마시고 훔쳐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경보가 울려갖고 그래서 이제 그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듣고 내가 나름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내 앞에서 굉장히 깍듯한 후배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과연 그 친구가 혼자 있었을 때도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요즘에는 쓰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한창 이제 비행 청소년이란 말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가출 청소년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물론 이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 가출 청소년들이 대부분은요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거기에 좀 장담하건데 80%는요 또래 압력이라 생각해요. 저는 80%는. 왜냐면 혼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그런 군중 심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같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뭔가 이렇게 범죄라는 걸 인지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나이대별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이걸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표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의 영향, 즉 또래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예요. 됐어? 그러면은 이런 류의 글을요 만약에 요약으로 만들 거라면요 저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저라면 요약문 이딴 식으로 안 쓸 겁니다. 내가 만약 요약문을 만든다면요 어떻게 쓸 거냐? 나 이제 더비교급을 저라면 활용할 것 같아요. 나이가 더 어릴수록 또래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그 정답이 아까 1번이라고 했었죠. 1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요. presence 나왔고 take risks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래의 존재가 성인들을 이제 만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래의 존재가 makes adolescents 성인을 만든다. 근데 성인을 만든다가 뭔 말이지? 이거 좀 더 볼게요. 하지만 not adults more likely to 여기 또 take risks가 나와 있어. 뭐야 이거? 잠깐만. 다시 쓸게요. 요약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younger 더 어릴수록 주가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사람들이라고 쓸게요.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쓰자고요. 사람들이 더 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뭐라고 쓰면 될까? 더 또래로 인한 압력을 받는 경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the more they 뭐하는 경향성이 크다니까 잠깐만 inclined 그다음에 they are to get the peer pressur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어요? 대충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래 압력을 더 받을 경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더 어릴수록 더
더 이제 한글도 또 써드릴게요. 또래 압력을 더 받는 경향이 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낫지 않나? 교양문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빈칸 2개 뚫으라고 하면은 여기다 younger 뚫으면 되고 more 뚫으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양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 됐죠? 실제로 우리가 표를 봤을 때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실제로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더 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래 압력을 더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썼는데요. 또래 압력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더 위험을 감수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를 take 그다음에 risk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 그러니까 get the peer pressure가 아니라 그냥 they are to take risks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더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요양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쓰다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라 이제 그 저기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또래 존재가 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 아마 이걸 쓰고 싶은 것 같았거든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은요. 이 문장 구성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래의 존재는 청소년을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을 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 그냥 이거죠 이거. 됐어? 근데 이 표현보다는 더비교급을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에 있는 빈칸 부분 보고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봅시다. 연구 소개부터 한번 보죠. 자, 새 연령 집단으로 나뉘어진 306명의 참가자들. 근데 306명이 중요한가? 어쨌든 이 참가자들은 도로에 경고 없이 나타나는 벽에 충돌을 피하는 컴퓨터 게임을 했답니다. 자, 이어서 연구 내용. 무작위로 실험 참여자들을 혼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나이의 또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게임을 하는 상황에 놓고요. 이들이 운전을 할 때 위험 지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또래가 옆에 있을 때 더 무모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했다. 즉, 더 또래에 의한 압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다 수정 보완 해주시고요. 벌써 20분이네요. 잠시 쉬었다가 6번, 7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끝났다. 쉬는 시간. 일어나보자 다들. 계약하는 거 다들 넋이 나고 넋이. 에휴. 전에 말했죠. 이 반전을 낼 수 있는 학년이 2학년이라고 얘기했었죠. 곧 있으면 또 내신들이 또 금방 하고 3월 20일부터요. 참고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신들이 하고 시간 대진, 회화, 주역, 저동, 안고 5개는 5개는 정해졌어요. 네. 작년과 똑같습니다. 저동 제외하고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간 그래서 진짜 그 내가 매년 느끼는 건데요. 좀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정말. 저도 그 최근에 이제 이영 실장 우리 이제 여기 공간 실장님이랑 얘기하는데 그 실장님이 이제 약간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막 요새 막 몸이 막 예전 같지 않다, 막 몸이 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당신도 곧 있으면 40대 가까우니까 그런 거다 하는데 난 그 말 듣고 되게 충격 받았거든요. 내가 40? 내가 40대가 된다고 곧 있으면은 그 말에 되게 충격 받았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한 여러분 나이 때쯤에 이제 알던 이제 형님들, 그러니까 30대 초반인 분들, 이런 분들 뭐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거의 뭐 삼촌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진짜 어른이다라는 느낌이 이제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이를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 줄 알았죠. 여러분 나이 때. 근데 아니야. 지금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친한 친구들이. 이제 가끔 친구들 만나잖아. 그럼 이야기하는 수준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그냥 다 철이 없어요. 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올해 또 결혼한 친구도 있고 저만 해도 벌써 애가 10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 가끔 만나서 얘기하죠. 그냥 좀 뭐랄까 다 그냥 또라이 같아요.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어떠냐면요. 이제 내가 이제 그 기억을 하는 모습들은 지금 이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으로서의 모습, 중학생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만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커갖고 이제 애들이 쌤 저 뭐 대학 졸업했어요 뭐 이러면서 뭐 인스타에 올리질 않나 또 한 친구는 작년 10월인가 나한테 연락 와서 쌤 저 결혼해요 막 이러면서 연락 와갖고 청첩장 보내고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이제 되게 막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야. 야 내가 고등학생 때 가르쳤던 놈인데 결혼을 한다고 네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벌써 그 친구가 27이야. 아 그러네 결혼할 때 됐구나 뭐 이러면서 되게 금방 가요. 여러분 이제 이번 3월 20일 날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또 이제 내신 대비하느라 정신없죠.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약간의 텀 있다가 또 바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겠죠. 기말고사 끝나고 또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8월 말에 또 중간고사 하고 기말고사 하고 그럼 고3입니다. 그럼 고3이야. 금방 가요 시간. 진짜 금방 가요. 그렇게 고3 되고 그럼 또 정신없이 매달마다 모의고사 보고 뭐하고 수시 준비하니 뭐 원서 쓰고 이제 각종 정보 같은 것도 알아보고 뭐 생기부 관리 같은 거 받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11월 돼서 수능 보고 그럼 이제 수능 보고 이제 막 이제 연락이 하나둘씩 오죠. 쌤 저 뭐 조졌어요.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쌤 저 어디 붙었어요. 막 하면서 막 연락 오고 매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금방 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한 학기 끝나면 벌써 절반 한 거예요. 벌써 고등학교 생활 절반 한 겁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진짜.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고3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재수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대학교를 뭐 간 사람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대학에 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빨리 군대를 갈 수도 있고요. 남학생의 경우라면 그렇죠.
있겠죠. 뭐 알바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시간은요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금방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겠지만요 하루하루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로 나이가 36인데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교육직에 몸담은 게 24살부터였단 말이에요. 24살, 올해 36이잖아. 그러면은 벌써 만 12년을 한 거예요. 만 12년. 이제 연차로 따지면 14년 차고요. 벌써. 근데 저는 내가 강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제가 그리고 원래 그 고등학교에서 교사했었다고 얘기했었나요?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으니까 그 고등학교 교사 처음에 할 때 그 시절이 그 첫날들이 다 기억나요. 그 학생들의 얼굴, 그 학생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나 막 이런 것까지 다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벌써 나이를 10년이 넘게 먹었고 제가 강사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강사를 했으니까 어딜 가나 막내였거든요. 어딜 가나. 근데 지금은 이제 막내가 아니죠. 맨날 선우쌤이 저한테 와갖고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36 아니잖아. 너 46이잖아. 속이지 말라고. 나랑 같은 세대잖아.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막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게 저도 사실은 좀 이제 믿기지가 않아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좀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6번. 자, 다시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우리 1번 유형과 마찬가지로 함축의 미추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밑줄 쳐져 있죠? Learn and lead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네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함축의 미추론 풀 때는요 주제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 그냥 주제 찾으면은 밑줄의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바로 가볼게요. There is a critical factor. 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어떤 요소냐? That determines. 뭔가를 결정짓는데 뭐를요? Whether your choice will influence. 너의 선택이 영향을 끼칠 거냐 아니냐. 뭐에? That of others. 다른 사람의 그것, 즉 다른 사람의 선택을 말하는 거죠. 어디 갔냐? 선택.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지 말지 결정지어주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The visible consequences of the choice랍니다. 내가 만약 선생이라면요, 이걸 갖고 만약 변형 문제를 낼 거다. 그럼 저는 여기 빈칸 둘 거예요. 나라면. 됐어요? 그게 바로 뭐랍니까? 선택의 가시적 결과랍니다. 자, 일단은 이 글에 대해서 지금 소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택과 결과예요.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문장 내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너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를 결정짓는 게 바로 뭐다?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랍니다. 선택으로 인한 결과, 가시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래요.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즉석복권을 사러 갔어. 여러분이랑 단체로 즉석복권을 사러 가서 막 이렇게 막 긁었어. 근데 내가 꽝이야. 그럼 이제 선택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졌죠. 그럼 이제 내가 꽝이니까 여러분은 안 사는 거야.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을 딱 긁었는데 막 1억 당첨 이랬어. 그럼 이제 여러분 보고 나도 긁어볼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죠? 그래서 선택과 결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택으로 인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말이 꼬이네. 죄송해요. 자신의 선택 결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선택,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주제에 나왔으니까 바로 예시가 나오겠죠. 자,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팁 기억나십니까?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앞문장이 주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가 예시가 시작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Take the case, 사례를 들어보자. 나왔잖아. 사례를 들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된다는 거죠. 갑자기 펭귄 얘기 나오잖아. 그렇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펭귄 얘기 나오죠. 소재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뭐다? 예시가 시작되는 거다. 예시가 시작되니까 그 전문장이 뭐다? 주제다. 됐죠? 자, 갑니다. 아자가이 펭귄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 펭귄들은요 종종 발견됩니다. strolling, 떠돌아다니는 게 발견되는데요. in large groups, 큰 무리를 지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the edge of the water, 물가를 향해서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간답니다. in search of food, 먹이를 찾아서.
물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 펭귄 집단이 이렇게 이제 물가로 간다는 거야. 예, 그러나 danger waits in the icy cold water.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는요, 이 물가, 여기 이제 물가가 있는데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대요. 어떤 위험이 있는가? There's the leopard seal for one. 자, 한 가지 예시로 레오파드 실이 있대요. 표범 물개가 있는데 이 녀석이 뭐 하는 놈이냐면은 그 놈이 펭귄을 잡아먹는 걸 좋아한답니다. 식사감으로요. 그러니까 이 펭귄들은요, 단체로 먹이를 찾아서 여기로 단체로 간 건데 여기에 바다표범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바다표범이 이제 포식자잖아. 펭귄을 잡아먹는.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이랬을 때 아달라이 펭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펭귄의 해결책은요, 무엇이냐면 to play the waiting game. 자, 기다리는 게임을 하는 거래요. 기다리는 게임. 기다리는 게임이란 게 뭐냐? 쉽게 말할게요. 존버한다는 거야. 존버. 됐어? 이 단체로 이렇게 왔잖아. 단체로 왔어. 여기에 펭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네들도 다 알고 있어. 여기에 바다표범이 살고 있다는 거. 됐어? 그럼 내가 먹이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내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운이 좋아서 만약 바다표범이 없다면 먹잇감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누가 마루타가 될 거냐? 이제 존버하는 거지. 야, 나가봐. 나가봐. 이러면서 이제 존버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They wait and wait and wait.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린답니다. 어디에서? By the edge of the water. 물가에서 계속 기다려. Until 뭐 할 때까지? One of them. 그들 중 한 마리가 gives up.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jumps in. 뛰어들 때까지. 계속 존버하다가 아씨 몰라 나 갈래. 그래갖고 뛰어드는 거야. 이때까지 다 기다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the moment that occurs.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순간 the rest of the penguins 자, 그 나머지 펭귄들이요 watch 지켜보는 겁니다. with anticipation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to see what happens next 자, 무슨 일이 다음에 발생할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됐어요? 한 놈이 이제 딱 뛰어들었어.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상황을 보자고. 만약에 얘가 막 바다표범한테 잡아먹히는 걸 봤어. 그럼 얘네들은 안 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바다표범한테 안 잡아먹히고 얘가 먹이를 갖고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들도 다 뛰어들겠죠. 됐어? 그럼 결국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 한 마리의 선택을 했고 한 마리가 뛰어들기로 선택을 했고 이 선택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로 인해서 얘네의 선택이 달라진 거죠. 되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선택과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시가 나옵니다. If the pioneer survives pioneer, 선구자란 뜻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구자는 뭘 뜻하겠냐? 가장 먼저 뛰어든 펭귄을 말하는 거겠죠. 그 가장 먼저 뛰어든 펭귄이 살아남는다면 나머지 모든 애들은 will follow suit, 그대로 따를 거라는 거겠죠. 그렇죠? 즉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If it perishes, perish가 소멸되다는 뜻이거든. 만약 그것이 소멸된다면, 즉 잡아먹힌다는 거겠죠. 그러면 they will turn away, 그들은 돌아설 거예요. 가시적 결과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개체의 가시적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One penguin's destiny. 자, 한 펭귄의 운명이 alters the fate of all the others. 나머지 모든 펭귄의 운명을 바꿔놓는 셈인 거죠. 맞죠? Their strategy. 자, 그들의 전략은요. You could say, 너가 말할 수 있습니다. is learn and live라고 배워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배워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기서 배운다는 건 뭐예요? 다른 녀석이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는 거죠. 가시적인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적인 결과를 통해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바다표범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나는 안 뛰어들 거니까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얘가 뛰어들었는데 안전해요. 그럼 난 뛰어들어서 먹이를 잡아 먹으면은 이제 또 역시나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learn and live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이 만약에 안전하다면은 내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될까요? 네, 5번만 가능합니다. Follow another's action only when it is proven safe. 이것만 정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배워서 산다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뭐가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로 인해서 나의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결국 우리 첫 문장에 나왔던 주제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1번을 보자면요. Occupy your rival's territory for safety. 자,
자 그러면은 라이벌의 영역을요 점유하는 거랍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라이벌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뭔가 경쟁 같은 거 하고 아니죠. 2번은 discover who the enemy is and attack first. 자 발견하는 거래요. enemy니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를 그리고 누가 적인지를 발견하고 먼저 공격한다. 선빵 때린대요. 역시 바다 표범이 포식자인데 뭘 선빵을 때려요. 땡. 3번 share survival skills with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와 생존 기술을 공유한답니다. 무슨 뭐 자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땡. 4번은 support the leader's decisions for the best results. 자 그러면 리더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거죠. 가장 나은 결과를 위해서요. 아니잖아. 리더의 선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마루타의 선택을 보고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니까 4번도 아니죠. 5번은 follow another's action. 자 다른 사람의 액션을 따른답니다. Only when 오로지 뭐 할 때만 그것이 안전하다고 입증됐을 때만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아래 있는 빈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너가 하는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요. 저는 심지어 하물며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때도 사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도 아 나 고등학교 어디 쓰지? 야 너 어디 썼냐? 일지망 나 어디 썼는데? 이지망 어디 썼는데? 아 그래? 그럼 나도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사실 일상에서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학생들 최근 한 2년? 최근 2년간 이제 학생들 입시 상담하거나 진로 상담하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3년 전에 상담할 때랑 2년 전에 상담할 때랑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을 상담하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진로 상담할 때 거의 진로 상담하는 애들의 절반은 간호학과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간호학과를 이제 지망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대세가 바뀌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진로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약대요, 약대. 그러니까 바뀌었어. 이제 예전에 간호학 쪽을 이제 얘기하는 애들이 요새는 약대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럴까? 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대를 애들이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2년 전부터 학부에서 이제 약대에서 선발을 하기 시작한 것도 있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 한 학생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약대를 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줬어요. 첫 번째, 사회적 지위. 두 번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세 번째, 워라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제 가시적인 결과는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근데 이거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는데 혹시라도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약대를 가고 싶은데 근데 내가 약대 갈 성적은 안 된다. 사실 내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약대 갈 성적 되는 분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근데 이제 나는 약대를 가고 싶은데 약대 갈 성적은 안 된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개 안 할게요. 그곳은요 입결이 약대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근데 약국을 차릴 수 있어요. 훨씬 낮은데 그런 과가 있어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3개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뭐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나머지도 보자면 자, 펭귄들이 먹이를 찾으러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대기 전술을 펼친다. 아까 이제 웨이팅 게임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한 마리가 포기하고 물에 뛰어든 다음에 안전하다면 나머지도 들어가고요. 죽는다면 안 들어가겠죠. 자, 한 펭귄의 운명이 이제 다른 펭귄의 행동을 바꾸게 된다. 이러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바로 이어서 7번 내용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일 것 같네요. 주제 문제 보겠습니다. 요즘은군요. 첫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즘 첫 내용이. 그래서 첫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You can say 너는 말할 수 있는데 대처를요. 정보가 이 핵심 소재인데요. 정보가 앉아 있대요. In one brain 한 뇌에 앉아 있대요. Until 뭐 할 때까지
It is communicated. communicate는 전달하는데 수동태니까 전달되는 거죠. 그것이 즉 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또 다른 뇌로요. unchanged 변하지 않은 채로요. in the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뭔 말이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너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정보라는 게 하나의 뇌에서 다른 뇌로 전달될 때까지 한 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한 뇌에 머물러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태로? 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뇌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건 어떻다? 변화가 없대요.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은 채로 여기에서 저기로 이제 정보가 전달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쳐봐. 그러면은 내가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 머릿속에만 있겠죠. 그렇죠? 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께 전달을 한다. 즉 여러분의 뇌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내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화번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와 내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는 변화가 없겠죠. 대화 속에서.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말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너는 대절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대부분 통용 표현이 많아요. 통용 표현. 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아니야.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뒷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뒷내용이 그래서 어디가 나왔냐면 여기 but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반박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문장이 되겠죠.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That's true of sheer information. 자, 그것은요 사실이랍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sheer information에 대해서. sheer 대놓고 sheer라고 했잖아요. 쉽다고요. 쉬운 인포메이션이요. 쉬운 정보.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쉬운 정보, 단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랍니다. 어떤 거와 같은? 방금 제가 말한 너의 휴대폰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은 너가 열쇠를 두고 간 장소라든가 이런 건 단순 정보죠. 이런 거는 어떻다?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it is not true of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에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어떤 뭔가의 전달인 것 같아요. 전달. 처음에는 정보 전달이 나왔는데 이번엔 지식 전달이 나왔고 벗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핵심 문장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뭔진 잘 모르겠는데 지식 전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지식 전달은 뭐다?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 지금 저는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과 내용으로 저는 지식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게 각자 달라요. 내가 똑같이 관계대명사 수업을 해도 누구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이해할 거고 누구는 저렇게 이해할 거라고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지식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볼까요? 지식은요 relies on judgments 판단에 의존한대요. 그리고 그것은 you discover and polish. 너가 발견하고 polish는 원래 윤기를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닦아갖고 윤기를 낸다라는 거는요 다듬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발견해서 다듬는데요. in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요.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의 대화 아니면은 with yourself 너 자신과의 대화에서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단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쉽게 말하면 니네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판단이 필요가 없어. 판단이 그냥 그 사실 그대로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어떤 문법을 설명하는데 얘들아 이거 암기야 하면 되는 거야. 이해 필요 없어. 그냥 암기야. 그럼 이건 뭐야? 단순 정보야. 이건 단순 정보. 야 want 뒤에 to 부정사 온다. decide 뒤에 to 온다. 이건 뭐야? 이건 지식이 아니야. 단순 정보예요. 단순 정보. 그냥 암기. 근데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 이게 이렇다는 건가? 저게 저렇다는 건가?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판단이라는 거는요. 결국엔 뭐냐면 너가 남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고찰을 해보거나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해서 다듬는다는 거죠. 됐어요? 이 과정을 좀 그럴듯하게 말하면 체화라고 표현해요. 체화. 그래서 자 그러면
Therefore, 따라서 you don't learn. 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잠깐만 볼게요. 자, you don't learn. 너는 배우지 못한답니다.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너의 사고의 세부 사항을 배울 수가 없대요. Until 뭐 할 때까지? Speaking or writing it out in detail. 세부적으로 그것을 말하거나 써볼 때까지요. 즉 반대로 말하면 너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거나 써봐야만 그 사고의 세부 사항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뭔가를 알려줬어. 근데 뭔가를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바로